자, 오늘의 투자처 김장철 관절은 괴롭다입니다. 자, 관절 건강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임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권용진. 머리 색깔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 주민등록 7로 시작하는 이 남자. 40대 아하. 끝자라. 아하. 나랑 똑같다. 곰돌이 푸 같은 푸근한 인상으로 환자들을 사로잡는 마력의 소유자. 이 남자에게 빠지면 도통 헤어날 수 없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악마예요. 실제로 환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자, 여기 증거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어허. 한 어르신의 손편지입니다. 진료 첫날 상태가 심각했던 이 어르신 당장 수술이 시급한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돌아서려 하던 바로 그 순간 드라마 속 김사부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날린 이 남자. 이대로 가시면 제 양심이 허락치 않아 보내드릴 수 없어.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모든 거는 치료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대사입니다. 그래야 이 남자의 도움으로 수술 잘 받고 퇴원하시면서 이 편지를 남긴 거라고.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인간적인 남자. 이 추운 겨울날 따끈한 군고구마 같이 위로가 돼주는 남자.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권영진 나의 원장님. 관절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라! 우리 고영진 쌤 힘내라! 정형외과 고영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예, 아니 고 원장님한테 이런 훈훈한 또 미담이 진짜.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직접 손편지를 이게 손편지예요. 직접 예, 보내주신 예. 환자분의. 저도 저렇게 손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 환자분이 오셨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어떡해. 예. 치료를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길래 마음이 많이 아팠고 예. 그래서 뭐 제가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나라의 복지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셔가지고 네. 치료도 잘 받고 가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던 거예요? 무릎이 많이 불편하셨고요. 네. 그래서 수술 받고 네.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예.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예, 보냅시다. 좋다. 예. 이런 게 사실 우리 의료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나저나 오늘 주제가 김장철 관절은 아프다. 네네. 병원에 많은 분들 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김치를 다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신기하게도 그런데 김장철 직전에는 환자분이 싹 사라지십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다들 김장하러 가셨는데 환자분이 많이 줄어드셨고요. 진짜요? 그래요? 예. 그런데 김장철이 끝나고 온몸이 아프시고 쑤시다고 아프신 요즘. 분들이 이제 병을 찾아오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장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이 김장김치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죠. 갓 담근 김치에 막 수육 수육. 딱 해가지고 탁 먹으면 최고인데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이제 김장을 담그시다가 이제는 좀 몸도 이제 힘드시고 하셔서 요즘엔 이제 사 드시는데 이게 이렇게 김장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요? 잘 생각해보면 중년의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벌써 무리가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3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쓰는 관절을 한 몇 회 정도 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관절을 쓰는 횟수가 횟수? 한 그럼 뭐 걷고 뭐 설거지하고 뭐 1000번? 그렇게 많이 쓸까요? 1000번 정도 쓰지 않겠어요? 뭐 저희 컴퓨터만 해도 뭐 이렇게 계속 쓰고 써야 되니까? 출퇴근할 때 뭐 걷기도 하고 아닙니다. 관절이 원체 많기 때문에요. 네. 다 합하면 원체 많아요? 네, 예, 예. 10만 회 정도 씁니다. 예. 10만 회. 하루에. 하루에? 근데, 예. 근데 만약 김장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야 되고 일단 뽑아야 돼요. 네. 밭에서 뽑아야 됩니다. 뽑고 어, 또 재료 다 썰어야 되죠. 그렇지. 예. 그다음에 다 양념 버무려야 되죠. 묻혀야 되고. 예. 예. 그래서 평소에 쓰는 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이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관절 연골에 마모가 돼서 결국 심하면 관절염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김장철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관절의 과사용 네. 또 문제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 관절이 무리가 되거나 손상이 될 수 있다고요? 예, 일단 뭐 많이 쓰니까 당연히 무리가 오고 네. 그다음에 김장은 또 언제 합니까? 항상 겨울철에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추운 날씨가 또 그렇지. 관절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로 가는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 네. 관절도 뻣뻣해지고 네, 네. 또 그 주위의 근육도 뻣뻣해지기 때문에 네. 조금만 무리하거나 충격을 받아도 관절에 쉽게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도 뭐 조금 덜 무리하게 하자 해서 절임 배추를 주문해서 김장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날은 좀 이렇게 허리 뻐근해 손목 조금 시큰 요 정도였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더 아프다고 저희 아, 그래요? 어머님이 관절염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손목이 나중에 아픈 게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아픈 관절 중에 하나가 손목입니다. 에? 손목을 많이 아파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손목에 관절염이 있거나 네. 아, 손목 쪽에 건초염이 생겼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음흠. 이 통증이 있으면서 손이 막 저리다.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네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 그렇군요. 이 손목 앞쪽에는 이 동그란 터널이 있는데요. 네. 그 터널 안에는 여러 가닥의 힘줄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근데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그 터널이 좁아지게 되고 아, 맞아요. 그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리게 돼서 네. 손가락이 저리게 되죠. 아. 이걸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수근간 터널 이름 증후군이라고 어려워. 하기도 하고. 수근- 네. 수근관 증후군. 발음이 힘들죠. 그죠? 네. 예.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 진단도 가능한데요. 예. 한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예. 수근관이라는 게 우리 앞쪽에 그 손목 앞쪽에 있습니다. 네. 터널이 그 터널을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쳐봅니다. 그냥 쳐요? 예, 치게 되면 이게 수근관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가 오래 찌릿찌릿하는 찌릿찌릿. 상황이 손가락으로 가게 되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근관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맞댑니다. 네. 맞대고 정지 자세로 이렇게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어 보면요. 네. 이 손으로 저림감이 점점 심해지고 심하신 분들은 손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예, 예. 괜찮아요, 다들? 네. 이철이 원장님 못 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 딴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장 후에 이제 통증하고 저림감이 있으면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첫 번째 치료는 쉬는 겁니다. 네. 쉬면서 찜질도 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네. 병원을 가셔가지고 소염제도 드시고 네. 물리치료를 해보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프다. 네. 계속 증상이 남아 있다 그러면 네. 그건 심한 경우고요. 네. 그런 경우에 그 터널을 넓혀주는 네. 수근관 회리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은 우리 김양철에 손도 많이 쓰지만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무릎 관절도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로 많이 오시는 그 관절이 이제 무릎인데요. 네. 그 무릎은 일단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김장을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시죠. 네. 네. 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그 우리 무릎의 체중의 한 7배 정도의 하중을 아우. 가하게 되는데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릎에 무리가 잘 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김장 후에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무릎 질환으로는 슬개골 연골연화증,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음.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랑 슬개골이 무릎 앞쪽에 있는 뼈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 연골 뒤쪽 연골이 원래는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렇게 무릎 앞쪽에 하중을 많이 받거나 쪼그려 앉아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네. 이걸 치료를 잘 안 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 무릎 뒤쪽 관절의 연골이 잘 닳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무릎에 쿠션 역할을 하는 바늘상 연골판이라는 게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김장할 때 보면 이렇게 배추를 버무리는 건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게를 톡에 담아요. 맞죠. 그 무거운 거를 또 들어서 또 옮겨야 돼. 냉장고 넣고 하는데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있어. 예. 아, 맞습니다. 힘들어요. 그 허리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 서 있는 자세에서 우리가 허리에 가해진 하중을 100이라고 치면 네. 무거운 걸 들게 되면 한 220까지 하중이 올라갑니다. 네. 거기다가 보통 김장은 여성분들이 하는데 네. 폐경 이후에는 척추의 뼈도 그렇고 아. 근육이나 힘줄 같은 게 다 약해지기 때문에 네. 조그만 무거운 걸 들거나 삐끗하게 되면 허리 염좌나 허리 디스크 질환이 생길 맞아, 수가 맞아. 있습니다. 네. 자, 김장철이 있는 이 겨울을 우리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다.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관절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20, 30대 젊은 여성에도 올 수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게 자기 세포를 인식하지 못해서 파괴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 말고
이 관절염에 좀 취약군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이 쓸수록 잘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체중입니다. 체중은 그렇겠죠.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의 하중이 한 5kg 정도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무릎이 아프구나. 3kg 어쩌고. 3kg 지금 찌셨다면서요? 갑자기 찌면 또. 네. 예, 비만인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다음에 또 유전적 요인도 관여를 하는데 있습니까? 네네네. 예.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을 알았으면 따님도 퇴행성 관절염을 알 하하.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으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네. 어떤 치료를 받습니까? 관절염은 단계에 맞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흠. 증상이 있는데 참거나 네.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염 초기는 일단은 무릎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시리다고 얘기하죠. 아, 시리고, 처음에는 예, 표현을. 예. 예. 그다음에 시리고 그다음에 조금만 일을 하게 되면 뻐근하게 아프다. 또 뭐 여러분 중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하게 맞아요. 일어날 맞아, 때. 맞아. 그런 경우 이제 무릎 관절염 초기가 이제 시작됐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초기는 그래도 우리가 소염제를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네. 네. 초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는 예방입니다. 네. 예방하는 방법은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해서 관절에 연골이 닳지 않도록 네.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게 더 네.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초기는 실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절염 초기 이제 중기로 할 거 아닙니까? 네. 중기는 어떻다고 호소하십니까? 중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가면 연골이 좀 더 다른 거죠. 네. 닳게 되면 조금 더. 염증도 더 생기고 아. 네. 조금 움직여도 관절이 붓고 네. 물이 찬다는 얘기 많이 물 들었죠. 찬다고, 예, 예. 물 차고 그다음에 만지면 이렇게 무릎이 뜨뜻합니다. 아, 아, 뜨거워요? 열감이 있어요? 예, 열감이 생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기로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럴 경우에도 초기처럼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보존적 치료를 해봤는데 네.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럼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골이나 연골판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MRI를 찍어보는데요. 네. 그래서 MRI 찍어서 만약에 진단이 나오면은 네. 우리가 치료로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그 안에 이제 찌꺼기도 씻어내고 연골이 보풀인 것도 정리를 하고 네. 연골판이 찢어졌으면 더 안 찢어지게 다듬는 수술도 하게 되죠. 네. 또 보면 연골 결손, 연골이 이렇게 푹 파인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가 연골 세포나 줄기세포로 채워 넣는 수술도 네네.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 이제 관절염이 심한 이렇게 옷자다리 많으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오다리. 경우는 안쪽이 다르니까. 예, 네, 그런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는 다리. 옷자다리 수술 교정하는 수술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중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기 때 치료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말기로 넘어가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돌아올 수밖에요.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꼭 중기 치료를 잘 받는 게 예. 좋습니다. 그럼 말기가 되면 거의 이제 뭐 연골이 없겠네요. 그럼 연골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맞아. 알게 되면 이렇게 무릎 같은 게 위에 뼈 아랫뼈 딱 붙어버리죠. 붙어있어. 예, 연골이 연골이 없어서. 하나도 예. 없어. 너무나 통증이 심하죠. 아프겠다. 얼마나 아프실까? 연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릎에 쿠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위아랫뼈가 딱딱 부딪히기 때문에 아후. 네, 통증도 심하고 염증도 훨씬 심해집니다. 아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죠. 못하죠. 예, 그래서 말기가 되면 제일 대표적인 치료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제 안 좋은 연골이나 뼈를 겉으로 먼저 깎아내고요. 거기다 보형물을 이렇게 씌워넣는 네. 수술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기도 하고 또 치료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 말기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치료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게.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말기라고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좋거나 관리만 잘하시면 말기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크게 불편 없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존적 치료,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해보고 네. 예, 그래도 안 된다. 뭐 잘 때도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거죠. 네.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뤘다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인공관절이라는 게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늦게 하는 게 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의료 기술은 더 발전할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요즘처럼 날씨 추우면 네. 관절까지 시리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예. 이 겨울철 좀 관절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목도리, 뭐 손목 장갑 끼고 다 보이는 부분 다 이렇게 아대하고 무릎 보호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나요? 좋으신데요, 그것도. 정답입니까? 진짜 괜찮습니까? 네네네. 오.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그러니까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고 예. 또 혈관도 수축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시린감이 오거든요. 네. 시리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증상이 더 악화되는데요. 네.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보온입니다. 실내 네.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절 있으신 분들이 외출할 때는 그 관절이 추위에 노출이 안 되도록 따뜻하게 입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춥다고 움츠려고 운동 안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도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고 네.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반신욕이나 온찜질을 해서 근육하고 관절을 좀 풀어주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김장철, 우리의 관절은 괴롭다라는 주제로 우리 권영주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무엇보다 내 관절이 어떤 상태인지 좀 내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은 좀 불편하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주위에 전문의들 많으시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을 점검합니다. 한 끼 적금.